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코어업스 시간입니다. 새로 개설한 미에스밸리 시장에서 새로 개설한 코너인데요. 목적은 뭐냐면 비트코인 코어 기술, 크립토, 일단 이더리움 각종 크립토 프로젝트들의 코어 기술들을 아까 방금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코어 기술에 항해서 특정한 토픽으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코어업스 시간입니다. 코어업스 시간에는 그 친절하게 일반 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으로 친절하게 풀어 드리는 부분을 생략하고요. 없고, 그 다음에 최대한 제한된 시간 내에, 지금 현재 가장 이슈화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토픽들을 전문적으로 다뤄드리는 코어옵스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프로젝트 할 거 없이 공통적인 지식, 그 다음에 크립토 지식 전파를 위해서 공리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CIS라고 하는 크로스 인풋 시그니처 어그리게이션이죠. 뭔가 다수의 비트코인은 다수의 UTXO 인풋이 있는데 그들의 서명을 통합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합시키는 어떤 그 대세 프로토콜, 일종의 이렇게 기술을 업그레이드를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 비트코인 개발자 커뮤니티에 대해서 가장 주류로 평가받고 있는 CISA 하나의 기술 프로토콜입니다.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메일링 리스트 비트코인 개발자 메일링 리스트 저번 주죠. 4월 17일 저번 주에 이제 조나스 닉이라는 하는 개발자가 다리아스라고 읽거든요. 다리아스라고 하는 어떤 이 CISA를 보통 리서치 수준에서 머물러 가지고 이 원리를 이 CIS의 컨셉을 이제 정의하는 이제 단계에 있다가 저번 주에 이제 그 한 개발자에 의해서 이것이 대표적인 구현 계획, 무슨 알고리즘을 쓸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리팩토링 계획까지 그런 것들을 전체를 정의하게 된 컨셉을 정의한 구체적인 구현 계획을 경영한 것이 바로 다리아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다음에 이제 다시 CISA가 이제 좀 더 액티브하게 이 토픽이 액티브하게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큰 강력한 후보가 다리아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구현 기법, 구현 계획에 대한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아직 코딩이나 임플레멘테이션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요. 현재 토론 과정에 있고 컨셉을 좀 정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비트코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가장 활발하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템루트가 비트코인 UTXO 인풋 단위의 그 서명 통합 기능, 서명 효율화 작업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트랜잭션 단위의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나가기 전에 아무리 제가 좀 간단히 그 구조를 비트코인 전체 이 데이터 관점에서 비트코인 구조를 재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크립토 포뮬러 1 반드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자, 비트코인의 실제 코인을 담당하는 실제 우리가 인간이 이제 인지하는 코인 그 동전을 담당하는 그 데이터 구조가 바로 UTXO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UTXO 제가 크립토레이더 할 때 가격 온체인 데이터를 파악할 때도 UTXO, 그래서 UTXO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그 척도가 되죠. 그래서 하나의 구조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크립토 포뮬러 1에서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이잖아. 비트코인 블록체인 제일 큰 단위가 뭐죠, 여러분? 일단 제일 큰 단위는 노드가 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제일 구성한 노드가 되고, 이 노드가 전체가 카피됩니다. 카피돼서 전 지구상에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제일 큰 단위가 왜 노드라고 제가 얘기해드리냐면 하나의 실제 컴퓨터입니다. 서버예요, 서버. 하나의 이 노드가 있다고 칩시다. 이 노드가 서버예요. 이 서버라고 봅시다. 이 서버야. 근데 이 서버가 한 대가 아니라 N대가 있습니다. N대의 서버가 전 지구에서 싱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 서버가 한 대 이상 남아 있으면 얘를 카피해서 다시 복제하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살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장 큰 단위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이 있습니다.
예, 블록. 이제 우리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이 있고 이 블럭은 지금 엄청 많죠. 이 블럭에 n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n개가 이렇게 있죠. 그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블록을 줌인 확대를 시켜보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TX가 있습니다. 특히 TX 이제 이렇게 쭉 있겠죠. 트랜잭션 이렇게 있습니다. 트랜잭션. 그래서 첫 번째 트랜잭션이 바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입니다.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 뭐냐면 이 블록을 채굴을 할 때 리워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여러 가지 구성이 있지만 특히 아웃풋 코인베이스의 이제 아웃풋 트랜잭션으로 리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3.125 비트코인이죠. 현재 보상이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첫 번째 요번에 그 다음에 1번, 2번 해서 쭉 나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실제 전송하고 이용하고 할 때 이 바로 이 블록에 이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블록은 다 다른 트랜잭션 데이터를 쭉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노드 서버의 관점에서는 이게 다 싱크다. 다른 노드 서버와 싱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TX 그럼 이제 TX 이 트랜잭션이 하나가 있잖아. 이 트랜잭션 이게 하나 1번, 2번, 3번 트랜잭션인데 이 트랜잭션을 또 확대를 시켜보면 요거를 확대시켜 보면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블럭이 있고 이게 블럭입니다. 그래서 블럭 밑에는 트랜잭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트랜잭션 n개의 트랜잭션이 있죠. n개 트랜잭션이 n개가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인풋 그 UTXO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인풋은 여러분들이 UTX를 합성해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어느 송금을 할 때 결국은 UTX를 합성을 한 다음에 아웃풋을 만들게 되죠. 이 부분은 크립토 포뮬러 1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서 보고 오십시오. 그래서 UTX 그 인풋도 n개가 있고 아웃풋도 n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뭐 오피 리턴이라든지 기타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하나 묶어서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이제 데이터 구조를 보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 인풋을 생성할 때 서명이 필요하거든요. 누가 인풋을 생성했는지를 출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명을 합니다. 사인을 한다고. 여러분들 그 서명할 때 그 사인을 해요. 그 사인을 할 때 이 사이닝을 할 때 이 인풋 단위 이 n개 인풋이 말씀드렸다 했죠. 그럼 인풋 0, 1, 2, 3, 4 말씀드렸습니다. 걔를 최적화한 게 바로 템루트고요. 바로 이 CIS의 목적은 결국 이 트랜잭션 단위를 이 트랜잭션 단위에서 서명을 최적화하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되겠습니다. CIS의 목표. 그러니까 인풋 레벨에서 인풋 더 하위 레벨이죠. 여기서 서명 부분을 최적화시킨 게 통합을 시킨 게 바로 템루트고요. 트랜잭션 레벨에서 이제는 이제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CIS가 그게 바로 CIS의 기본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보면은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이게 블럭입니다. 하나의 블럭이면 이 블럭 헤더가 있고요. 블럭엔 뭐 대표 정보들이 있습니다. 모든 건 헥스로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헥스로 표현하게 되면 모든 다른 타입의 데이터들을 단일한 포맷, 16진수 포맷으로 표현할 수 있대. 여러분들 뭐 옛날에 그 게임 에디터 그 삼국지 세이브 파일 에디터 할 때 에디터 파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헥스로 하면은 여러분들 헥스 컴포터라고 해서 이제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름이 킴이에요, 킴. 그럼 그 KIM이라는 문자열을 헥스로 바꿀 수 있는 막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럼 해보면 신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별게 아니에요. 헥스를 결국 나중에 풀어보면 다 무슨 숫자나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포맷을 통합시켜야지 깔끔하잖아. 깔끔하고 이제 별다른 처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이 헥스로 뭐 보통 다 해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전송 관련한 프로토콜에서는 결국 헥스 포맷을 쓰는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블록에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들이 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많겠죠, 사실은. 그래서 한 트랜잭션을 까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트랜잭션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n개의 트랜잭션이 블럭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개를 까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인풋이 한 개, 0, 1, 2가 있고요. 아웃풋이 0, 1 이렇게 다수의 아웃풋이 n개가 있고 인풋도 9개가 있을 때 결국은 이 인풋이 합성돼서 아웃풋으로 생성이 된 다음에
걔가 이제 여러분들 실제 친구들한테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뮬러 1에서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풋은 당연히 n개의 인풋은 n개의 서명을 갖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거를 이제 최적화 시킨 게 바로 템루트 슈노르 서명의 선형성. 그러니까 서명을 추가해도 사이즈가 늘지 않는 신기한 슈노르 서명. 사이트 수학자가 이제 통합 수학 원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건 이름은 이제 그렇게 슈노르로 지었는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한 개 슈노르 기반인데 같은 기법으로 같은 수학적 원리로 이제 트랜잭션 단위의 이 서명을 최적화 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CIS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단위랑 가서 그래서 이제 실제 인풋을 이렇게 생성을 처음에 할 때 이 서명이 결국은 한 개로 돼 있지만 다수가 서명을 해야 트랜잭션이 승인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걸 멀티식으로 합니다. 바로 이 템루트의 스펙 중에 하나죠. 멀티식. 그러니까 금고로 예를 들면 이 금고가 있어. 열 수 없는 금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고 티타늄 금고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금고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열쇠 구멍이 이 금고를 열어야 되잖아. 그 열쇠 구멍이 3개가 있어. 3개가. 그 중에 이제 규칙이 있어. 그래서 3개 중에 2명만 데리고 와서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친구가 와가지고 그 3명 중에 2명만 참석해가지고 요 금고를 착착 열면 금고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게 멀티시그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멀티시그가 이제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약간 엔터프라이즈 기능이 되겠고, 더군다나 이 슈노르 서명이 이 은닉시켜 줘 버리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기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개의 서명 키를 누가 탁 열었는지를 또 은닉시켜 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슈노르 서명이고, 그 구조체를 떠받쳐 주는 게 머켈트리입니다. 머켈트리. 그래서 검색 다 해보세요. 크립토코어 옵센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절한 디테일한 그 배경 설명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은 3명 중에 2명이 이게 열쇠를 찰칵 열었으니까 결국 금고가 열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고, 금고가 이제 2가지 타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열쇠 구멍이 3개 있는 금고가 있고, 금고가 있는데 열쇠 구멍이 그냥 1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건 그러니까 기존의 고전적인 그러니까 템루트 이전에 이제 멀티시그 기능이 그러니까 기능이 비트코인이 추가되기 전에 다 이렇게 생겼었죠. 그러니까 단일한 트랜잭션 인풋에 딱 1개의 서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1대1의 관계였는데 이건 n대 인풋, 이게 인풋이라고 한다면 n대 1의 관계가 된 거죠. 1대1에서. 그게 이제 멀티시그 기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3명 중에 2명만 열어도 열리게 해라. 올바른 서명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멀티시그 기능이었고, 그때 이제 슈노르 서명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게 열쇠 구멍이 3개 있고, 이게 열쇠 구멍이 1개가 있지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이것도 1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금고가 열렸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상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개발을 할 때 이거를 추상화 시켜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열쇠 구멍이 3개가 있는데 2개가 돌려야 이제 열리든, 아니면 1개가 있어서 그냥 누가 가서 열쇠로 돌리면 열리든 똑같은 겁니다. 열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 최종 결과물 열리는 것, 즉 아웃풋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부분이 검증할 때 검증이 완료되는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화 시켜가지고 공통된 포맷 밑에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템루트 이전에 멀티시그를 지원하지 않은 트랜잭션도 정확히 말하면 트랜잭션 인풋이죠. 그것도 이제 여기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이 멀티시그가, 그러니까 싱글시그죠. 그러니까 단일 서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멀티시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각각 다른 포맷이 동일한 트랜잭션에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 하위 호환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코인, 최신의 템루트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모두 그래서 통합 작동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고려가 많이 들어간지 아시겠죠? 자, 바로 이것이 템루트까지의 스토리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풋에는 서명이 들어가는데 이 서명 안에는 사실은 여기 싱글 시그에서는 한 명이 서명할 수도 있고요. 여기 중에는 세 명 중에 두 명이 서명할 수 있는 시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 사이즈 있지 않습니까? 같아요. 그게 슈노르 원리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슈노르 서명의 선형성이라고, 리니얼리티라고 합니다. 선형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 때문에 데이터가 증가하지 않고서도 이 세 명 중에 두 명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슈노르 서명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 데이터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멀티시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 트랜잭션 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n개의 인풋이 있는데 그 인풋의 이 서명 크기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한 것이 템루트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CIS의 스코프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이 템루트의 이제 해결의 범위는 이거였다면 이게 템루트예요. 이 CIS에는 이 트랜잭션 단위의 서명을 최적화시키는 방법론이죠. 동일하게 또 슈노르가 또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짧게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각각의 인풋에 n개의 이렇게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3이 되죠. 벌써 인풋이 3개니까 그죠? 서명도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가 다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건 뭐 용량이 늘어났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인풋에는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밸리데이터 검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해결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이 트랜잭션에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그렇게 되면 집어넣을 수 있고 이 트랜잭션이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으면 이 한 블록 입장에서도 더 많은 트랜잭션을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스피드랑 모든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하드웨어로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비트코인이 하드웨어도 엄청 좋아지겠죠. 성능도.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구조도 좋아지게 되면 비트코인이 얼마나 빨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빨라지고 대용량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CIS의 골자는 이게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요거를 한 개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같은 크기로. 이 세 개를 한 개로 묶었는데 사이즈가 또 똑같은 게 나와. 이게 만약에 사이즈를 1이라고 합시다. 1 사이즈가 1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합치면 뭡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전체 용량이 3이잖아요. 그걸 또 1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여기까지 계속 표현을 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고 그 덕 중에 가장 덕들이 바로 개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이었던 최대 용량을 다시 1로 줄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부적으로 이제 이 시그니처, 이 서명, 이 한 개의 내부적으로 원래 이제 다 여러 개 데이터가 이제 한 3인가 4인가 그래야 되는데 그걸 또 1로 줄인 게 바로 템루트 업그레이드 이후에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랜잭션 단위의 서명 용량을 줄이는 것이 바로 CIS의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다른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템루트 업그레이드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 사항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 트랜잭션 단위의 최적화 부분을 새로 추가하는 스펙이 새로 추가되는 바로 작업이 CISA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잘 표현하셨네요. 그죠? 자, 그래서 무조건 인풋에는 무조건 시그니처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걸 또 슈노르 서명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한 개의 어그리게이트죠. 한 개의 통합된 합산된 시그니처로 바꾸는 것입니다. CIS는요, 그죠? 그래서 CIS 되게 처음에 이해하는데 되게 헷갈려요. 이렇게 설명해주지 않으면 되게 헷갈립니다. 과연 그 기존의 템루트하고 틀린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이 그림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 통합과 시그니처 서명 통합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죠? 이게 다요. 예. 이게 다고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면 템루트 업그레이드는 이제 이게 인풋이 있잖아요. 이게 다 UTXO 인풋이거든요. 정확히는 UTXO 인풋이에요. UTXO 인풋이고요. 인풋이 이 서명 인풋이 다시
뭐 인풋이 각각의 서명을 갖고 있는데 이 사실은 이 서명을 뜯어보면 멀티시그를 지원하는 서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알고 보면 밑에 또 서명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키가 이렇게 걔네들을 하나로 또 통합시킨 게 신호 서명 통합시킨 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싱글 서명 싱글 그 시그도 똑같은 용량을 갖고 있고 멀티 시그도 똑같은 용량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템루트. 다시 재차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서명 자체도 또 묶어서 트랜잭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인풋보다 더 그 위에 단위죠. 그 트랜잭션 입장에서도 시그니처를 이제 한 개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은 엄청 효율이 특히나 인풋이 보통 같은 경우는 인풋이 이렇게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맨풀이 아무거나 한번 볼까요? 아무 트랜잭션 한번 봅시다. 그럼 뭐 이런 거 트랜잭션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 트랜잭션이 개수예요. 자, 트랜잭션 하나, 둘, 셋, 넷, 5, 6, 7, 8, 1, 2, 3, 4, 5, 6, 7, 8 200 여기 기준으로 바로 289개의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 포뮬러 1을 보고 오셔야지 이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가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인풋이거든요. 인풋. 이 인풋이 모여서 얘네들 조립해 가지고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걸 바로 이 UTXO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289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 하나에 짜잘한 이거 보이시죠? 이게 인풋이고 여기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가지고 아웃풋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289개잖아요. 얘 하나하나에 더 설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289개 하나하나에 서명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서명 데이터가 그냥 헥스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용량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다시피 이게 만약에 인풋이 289개가 된다면 그 289개의 서명 데이터가 일일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서명이에요. 일일이 289개. 이게 이제 289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를 갖다가 만일 이 서명을 갖다가 일일이 붙어 있지 않고 얘를 떼가지고 딱 하나의 서명으로 만들 수 있다면 엄청난 그 289배의 효율을 보일 수가 있겠죠. 289가 줄어들고 한 개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288개의 서명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고 딱 한 개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얘네들이 서명됐다는 사실을 이게 밸리데이터가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룹 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룹 서명을 얘기하면 멀티시그랑 헷갈리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멀티시그 우리가 다수와 설명을 해야 뭐 넘어간다, 트랜잭션 넘어간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 트랜잭션 인풋 한 개에 들어가 있는 이 서명 안에 이제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CIS에는 이 트랜잭션 단위, 전체 트랜잭션 단위에서 이 얘네들을 묶은 거예요. 그죠? 이거를 묶어서 이걸 묶어서 한 개로 만든 겁니다. 그죠? 이 단위가 틀린 거예요. 그게 바로 CIS고 가장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개발자 네트워크에서 가장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실제 뭐 이렇게 보면은 트랜지션 로우 데이터는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이렇게 구조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제 알아듣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로우 데이터를 보면요. 이렇게 해서 쭉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트랜잭션 용량이 되겠습니다. 이게 획기적으로 줄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그죠? 일일이 서명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실제 트랜잭션 보면 289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싹 줄게 되겠죠. 아시겠죠? 자, 바로 그것이 CISA이고 다리아스라고 하는 어떤 하여튼 구체적인 구현 방법이라고 합니다. 로가리즘 베이스군요. 로가리즘 베이스드 인터랙티브 어그레이션 시그니처스 해가지고 뭐 이 구체적인 방법인데 SECP 뭐 256K1 원래 그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뭐 기존의 이제 기존의 서명 방식도 이제 호환이 되면서도 이제 CISA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현 기법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저 한계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알아둬야 할 부분은 인풋이 이렇게 있잖아요. 인풋이 이렇게 인풋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풋 0, 인풋 1, 인풋 2 이렇게 나간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그 인풋이 이 탭루트를 지원을 해야 돼. 전제 상황이. 얘는 이제 세그윗이나 옛날 오래전 이제 P2KH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존 올드 포맷이고 요건 탭루트고 뭐 이거는 뭐 세그윗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트랜잭션의 다수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트랜잭션 인풋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탭루트가 지원되는 트랜잭션만 묶을 수 있어요. 이것만 이제 설명을 단일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 때문에 이 탭루트 어덥션,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탭루트 어덥션 레이트가 가장 이 CISA로 가기 위한 관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탭루트가 포함된 트랜잭션이 있어야만 CISA가 효율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좀 늦게 도입해도 되긴 합니다. 충분히 탭루트 쪽으로 넘어오게 한 다음에 여러 이제 트랜잭션들이 근데 그게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탭루트 어뎨션 레이트가 진짜 제가 따로 차트를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더딘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CIS는 좀 더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러면서 제가 아직은 소개는 안 드렸지만 비트코인 하드웨어 스펙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GK도만 이제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런 비트코인의 하드웨어적인 최저가, 하드웨어 쪽의 최저가도 지금 이슈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동돼 가지고 하드웨어 쪽도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CIS 서명 처리 부분도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도 이제 상승이 되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미래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계획들이나 움직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치 이렇게 저번 주에 이렇게 발의가 된 것처럼 뭐 이것뿐만 아니라 CIS는 서명 쪽에 단지 서명 파트만 이런 이슈가 있는데 워낙 서명이나 이 서명과 검증 이 가장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죠. 코어 중에 코어죠. 이 서명과 검증상 서명과 사인을 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그 쌍 있지 않습니까?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크립토 코옵스에서 다뤄봤습니다. 아시겠죠? 단점, 이게 약간 단점도 있고, 그런 장점도 있고, 뭐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CIS가 결국은 서명을 그룹화시키는 그 기술이기 때문에 만일 여기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얘네가 다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룹화이기 때문에. 그죠?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걸 문 한 개로 만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그 문이 한 개가 뚫리면, 이 서명이 다 무효화되기 때문에 되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머리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다리아라고 하는 이 하여튼 구현 기법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오늘 첫 크립토 코옵스 CISA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검색을 통해서 AI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